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중엔 말투까지 달라지는 걸 느낄 때 정말 당황스럽고 서운하셨을 겁니다. 좋게 대해줬더니 무시당했다는 그 감정,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심리 안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자꾸 받으면 사람은 그것을 노력의 결과로 보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특별하게 느껴지던 것도 반복되면 당연한 배경이 되어버리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대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잘해주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차갑게 대해야 하느냐, 거리를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나도 똑같이 무시해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관계를 끊거나 싸우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나를 다시 진지하게 대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의 방식 하나가 상대의 인식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지금 관계 안에서 지쳐 계신 분, 내가 너무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희귀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애착을 갖게 됩니다. 이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누군가가 항상 내 편이고 언제나 먼저 연락해주고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맞춰준다면 처음엔 그 사람이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의 뇌는 슬그머니 그 친절을 배경으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없으면 이상한 것, 당연한 것으로 분류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응의 원리입니다. 처음 선물을 받으면 감동하지만 매일 선물을 받으면 어느 순간 당연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적응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조금 편해지다가 부탁이 많아지다가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식이 조용히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다시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절하거나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원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조용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항상 먼저 연락하던 것을 잠깐 멈춰보는 것, 늘 맞춰주던 자리에서 한번 내 의견을 먼저 말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상대의 인식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던 것과 조금 다른 사람이구나, 조금 더 주의 깊게 대해야겠구나, 그런 인식의 재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에서 존중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관계 안에 서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경계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경계선은 내가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불편한지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훨씬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말로 하는 경계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해도 싫다고 표현해도 상대가 흘려듣거나 잠깐 미안해하다가 금방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퍼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고 기억에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냐고요? 첫 번째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항상 즉각적으로 답하고 항상 바로 달려가고 항상 먼저 나서던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잠깐 여유를 두고 답하는 것, 부탁을 받으면 바로 수락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구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 항상 상대의 시간에 맞추기보다 내가 가능한 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거만하게 구는 게 아닙니다. 내 일정이 있고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바쁜 사람,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에게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존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편할 때 표정이나 분위기로만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말하기 불편하니까 표정으로, 한숨으로, 침묵으로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오히려 눈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대신 짧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고 명확한 한마디가 긴 설명이나 눈치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경계선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선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를 쉽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더 신경 쓰고 더 예의 바르게 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결국 싫은데도 괜찮다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수락한 순간부터 관계 안에서 내 자리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괜찮다고 했으니 다음에도 괜찮겠지, 한 번 맞춰줬으니 또 맞춰주겠지, 그런 기대가 상대 안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가 이 관계 안에서도 나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할 때 지나치게 많은 이유를 댑니다. 미안한 마음에 설명을 덧붙이고 또 덧붙이다 보면 오히려 상대에게 빈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유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안에서 반박할 구멍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때는 짧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렵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도 필요 없고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 뒤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절과 이건 어렵지만 이렇게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절은 상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안이 있는 거절은 나를 차갑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내 한계를 분명히 전달해 줍니다. 관계를 지키면서 나도 지키는 가장 균형 잡힌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나서 혹시 상대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수락해버리면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절은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청이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은 수락을 할 때도 더 빛납니다. 항상 다 들어주는 사람의 수락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거절도 하는 사람의 수락은 상대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거절이 쌓일수록 나의 수락은 더 의미 있어지고 관계 안에서 나의 무게감은 더 깊어집니다. 자기 존중의 언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낮은 존재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태도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존중의 언어는 거만하거나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쓰는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거 제가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달되는 무게가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내가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 말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말 한마디 차이인데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게 뭘 알겠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걸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신호입니다. 상대는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고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내가 나를 별것 아니라고 하면 상대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은 잘 알면서도 앞세우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반복되면 상대는 내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항상 괜찮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좀 지쳐 있어서요. 그 말이 저한테는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식으로 내 상태를 담담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극적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조용히 꺼내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존중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낮추는 말에 익숙했던 분이라면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색한 채로 한번 써보는 것, 그 한 번이 쌓이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사람은 잘해주면 무시한다.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했는데, 내가 먼저 배려했는데, 그게 왜 무시받는 이유가 되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문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 안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면 억울함이 줄어들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선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선을 긋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계가 훨씬 더 오래, 더 분명하게 남습니다. 반응 속도를 조절하고 내 시간을 지키고 불편함을 짧고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상대의 인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거절의 기술이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거절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의 수락은 훨씬 더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줄이고 내 감정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말투를 쓰는 것, 이것이 쌓이면 언어가 바뀌고 관계가 바뀝니다. 이 네 가지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던 것을 오늘 하루 멈춰보는 것, 부탁을 받았을 때 잠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보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말 대신 담담하게 내 상태를 표현해 보는 것, 이 작은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지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관계 안에서 지쳐있는 분께,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분께,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